안녕하십니까. 남부장학교의 정상수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그 설교 말씀을 파워포인트와 함께 목소리를 담아서 이렇게 매주 올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드러낸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에 이것을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처음 시작하게 할 수 있도록 물신야면으로 지원해준 지구촌 교회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내용 중에서 좀 이렇게 더 다루고 싶은 내용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천국의 제자는 상대방의 열매를 보고 분별합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요. 어떤 나무를 볼 때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설교입니다. 거기서 말과 행동을 보고 상대방의 세계관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제가 예로 여운형 씨를 들었습니다. 그 여운형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몽양 여운형은 1886년에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고요. 1947년 7월 달에 돌아가십니다.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여운형이 굉장히 참 잘생긴 얼굴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은 그 해방 전국 때 그 지도자의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5분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박헌영은 맨 좌측 공산주의자고요. 맨 우측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그리고 중간이 이제 김규식 씨고, 그리고 공산주의에 가까운 좌측이 여운형 씨, 그리고 이제 우파 쪽에 가까우신 분이 이제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이 여운형 씨는 당시에 그 인기가 많았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당시 미군정 보고서에서 만약에 지금 선거를 하게 되면 여운형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보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양식적인 지도자는 누구인가를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승만이 21% 2위를 했고 1위를 몽양 여운형 씨가 33%의 득표를 얻어서 1등을 합니다. 자, 여운형 씨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각인이 되었던 그 지도자의 어떤 사건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몇 가지 소개한 다음에 첫 번째는 1918년에 파리 강화 회담에 김규식을 파견한 사건입니다. 당시 신한 청년단을 바로 이 여운형 씨가 만들었는데요. 그때 영어를 잘하는 김규식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1919년 3.1절 운동과도 연관이 됩니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어떤 액션을 취할 때 국내에서도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것이 모아져서 그런 3.1절 만세 운동을 하게 된 그런 계기까지 그런 동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여운형 씨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각인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1938년에 그 세계 올림픽 하계대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송기정 씨가 마라톤 대표 선수로 나가는데 일장기를 달고 나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금메달을 따면서 이것이 전 신문에 나게 되는데 그런데 일장기 말소 사건이 벌어져요. 뭐냐면 여운형 씨가 이렇게 시상대에서 이렇게 상을 받는데 가슴에 있는 일장기가 지워진 거예요. 지운 거예요, 일부러. 그때 당시에 조선 중앙일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중앙일보의 사장이 바로 여운형 씨였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한테 화제가 되었고 또 일본으로부터는 탄압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알아서 이 여운형 씨가 그 신문사를 폐간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운형 씨가 알려진 사건이 바로 1940년에 이랑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일본은 중국과 전쟁 중이었는데요. 중국과 전쟁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과물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도 못하게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뭔가 이거를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누군가가 협상 대표로 나가서 우리 전쟁을 중단하자, 이런 어떤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마땅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마침 몽양 여운형 씨가 추천이 되었습니다. 몽양 여운형 씨는 중국에서도 오래 머물렀고 거기서 중국어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지도자인 당시에 장제스와 모택동을 다 만나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운형 씨가 추천이 되어서 일왕을 만나게 됩니다. 일왕은 저 여운형 씨한테 부탁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거기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조선 독립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거기서 그야말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당하게 소신껏 주장한 사건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화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여운형 씨는 곧 일본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건국준비위원회를 준비하는데요. 이것은 전국 조직입니다. 그래서 일명 건준이라고 하는데 광복 초기 나라의 혼란을 잡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1947년 7월 19일 날 종로구 해화동에서 도로상에서 권총에 피격돼서 돌아가십니다. 여운형 씨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는데 그 중에 김규식은 나라의 큰 손실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여운형 씨의 그 장례식에 수많은 인파가 나왔는데 광복 이후에 가장 많은 인파 60만 명이 또 알아서 흰 옷으로 입고 많은 사람이 나와서 그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몽양 여운형에 대한 정체성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자다, 또 사회주의자다, 또 친일파다, 민족주의자다, 자유주의자다, 또 민주 사회주의자다, 이런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김삼웅 씨가 말한 것에 동의를 합니다. 독립운동사 및 친일 반민족사 연구가인 김삼웅 씨는 몽양 여운형 평전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여운형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그의 정체성을 소개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운형은 조선의 자주적 독립과 해방,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서 싸웠던 진보적 민족주의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여운형 씨는 당시 러시아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레닌,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로 이렇게 부상하는 김일성, 그들을 만났고, 또 남쪽에서는 공산주의자인 박헌영 씨와 한때는 동지 관계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가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어떤 생각들, 노선을 그쪽으로 가지 않았는가?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그 살아온 환경, 무엇을 배우고 공부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봅니다. 제가 이렇게 여운형 씨를 보면서 참 놀랐던 사실은, 여운형 씨는 바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그가 1900년에 그가 나이가 14살입니다. 당시 유명한 감리교 학교인 배제학당, 이승만도 이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배제학당에 입학해서 1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상동교회를 갑니다. 상동교회는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교회가 바로 상동교회입니다.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다 거기에 청년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를 본격적으로 이제 믿게 된 것이고, 거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노비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일도 합니다. 자, 1911년에 평양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여운형 씨가 신학교에 입학을 해요. 입학을 해서 거기서 학생으로 있는 동안 2년 동안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여운형 씨는 목사도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 받게 되면 목사가 되는 건데 목사 안수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 그의 나이 28세 때 장로교 그 선교사 언도두 선교사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언도두 선교사는 김규식의 양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추천을 받아서 중국 난징의 금능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영문학에 입학을 하는데 거기서 3년 동안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여운형 씨는 일본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아는 굉장히 똑똑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들, 신학까지 공부했던 이 여운형 씨는 공산주의의 그 어떤 출발, 그 철학,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물론이라는 거죠. 물질로부터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여운형 씨는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운형 씨는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보면 상대방의 세계관을 체크할 수 있었는데 바로 여운형 씨는 이러한 이유로 그는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